자, 오늘은 292페이지죠. 292페이지. 본인의 추인권 여기서부터죠. 본인이 추인한다. 이 추인이란 말 여러 번 보셨죠. 추인은 추후의 법률 효과를 승인한다. 이 말을 줄여서 이제 추인이다라고 하는데, 앞에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무효였다. 그걸 나중에 유효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걸 이제 추인이라고 합니다.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취소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효로 확정하겠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추후의 법률 효과를 승인한다. 이래서 그냥 추인 이렇게 불러요. 그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거든요. 그죠? 이거를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시키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인은 여기 보니까 화살표가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죠. 예, 그렇습니다. 추인 거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화살표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는 최고, 철에는 합쳐서 세 개죠. 여기는 각각 세 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암기라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항상 수업을 하실 때 굉장히 면밀하게 공부하실 때 책을 한번 읽어도 굉장히 면밀하게 읽으셔야 돼요. 집중해 갖고 쫙 읽어서 한 번 읽어서 인식을 하시면서 이해를 해야지, 혹시라도 시험장에 앉아서 대충 빨리 읽어서 두 번 읽으면 한 번 찬찬히 읽는 것만 못해요. 그리고 이해도도 훨씬 떨어집니다. 한 번 읽어서 안 되는 건 두 번, 세 번 읽어도 잘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다른 과목 말고 민법만 얘기해야 되죠, 제가. 네. 다른 과목은 두 번, 세 번 해서 안 보이는 게 보일 수 있겠지만, 민법은 처음에 훅 읽어갖고 안 보였다. 그럼 그 다음에 앞만 읽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또박또박 천천히, 제가 여러분 문제 풀이할 때 문제 풀어드리는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 맞춰서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 푸는 것도 속도가. 여기도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추인이 3개, 추인 거절이 3개죠. 추인 거절은 뒤에 가면 135조 책임만 하나 그냥 얘기할 게 있어요. 그냥 여기하고 똑같다. 상대방, 추인의 상대방과 추인 거절의 상대방은 똑같다. 3개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죠. 여기가 A죠. 그 다음에 계약의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C 누구죠?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인 거절도 똑같은 방법이고요. 자, 어쨌든 이 철회하고 추인은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상대방이 철회하게 되면 무효 확정이죠.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것도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 전에만 추인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추인하게 되면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제3자의 권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추인하기 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는데 추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계약을 한 날은, 상대방과 계약한 날은 7월 1일이에요. 근데 추인은 8월 1일 날 추인을 해주면서 중간에 제3자 A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당권 설정해준 날이 7월 15일인데 7월 1일자로 유효를 하게 되면 이 효과가 소멸해버릴 수도 있죠. 무권리자가 해줘버린 거잖아요. 얘가 7월 1일자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요. 이러면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추인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명 사기꾼을 방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추인의 소급효로 인해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럼 제3자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보호되는 제3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정도는 갖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걸 이렇게 거래하면서 등기는 갖추고 있어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지. 등기도 안 됐고 우리끼리요 결혼했어요. 이거 말로는 안 되는 거야. 결혼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동거래도 하든가 아니면 혼인신고라도 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신고를 요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상의 권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꼭 추인도 치사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3억짜리 물건 2억 5천에 팔렸다. 그럼 추인하면서 한 3천 더 주시면 제가 추인할게요. 이러는 경우 있겠죠.
아니면 2억짜리 물건 3억짜리 물건 2억에 팔렸다. 3분의 2만 가져가시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저분하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민법 그런 거 딱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추인하려면 무권대리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인했다고 해서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게 아니에요. 무권대리인지 유권대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성립 당시, 대리행위 당시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했고 사후에 본인이 추인을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유권대리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무권대리가 유효로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이 있다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의미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아까 이제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추인은 뭐냐? 이게 상대방에게 한 거죠. 권리관계 승계인이니까. 요거는 무권대리인에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의 추인이 있었으면 이건 무조건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무권대리인이 여기 전달을 해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무권대리인이 아직 전달하지 않는 상황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얘가 먼저 철회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원래 추인 먼저 하면 철회 못하고 철회하면 추인 못하는데 얘가 추인하기는 했는데 여기다가 추인했다는 얘기죠. 그럼 본인은 지금 안심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추인했으니까 이건 효과가 발생을 했어. 드디어 내가 이겼어. 이러고 있을 텐데 얘가 전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에서 추인이 있었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서 철회하게 되면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가.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얘가 전달하지 않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추인이 있었음을 알았다. 그럼 그때는 또 철회의 효과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법 전반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야? 신의칙이에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전체적으로 문맥으로 봐서 아유 이거 꼭 어서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직접적으로는 안 쓰고 양애취 같은 소리 짓을 했다. 비슷한 게 누군지 아시죠? 양애취 같은 그런 짓을 했으면 그건 무효다라고 하는 게 민법의 기본적인 관념인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추인이 있었음을 알았는데 철회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 철회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모르면서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방 주장하는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항상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습관적으로. 그럼 추인은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요식은 뭐만 요식이라 그랬어요? 법인 설립행위. 아 이젠 알 때도 됐다. 법인 설립행위하고 보증행위. 나머지는 가족법상 법률행위이고 나머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보증행위하고 법인 설립행위만 서면으로 하고 요식행위로 하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불요식. 불요식은 항상 나오면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쑥 보면 여러 가지 행동 자체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도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거야. 무권대리인이 내 집을 갖다 팔았대요. 근데 싸게 팔았다는 거야. 그 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을이 가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물건을 팔았어요. 매매를 했다고. 매매했는데 이거 지금 3억짜리요. 3억짜리를 가서 2억 8천에 팔았다고. 갑한테 조금 손해가 났죠. 화딱지 나요 안 나요? 안 나. 이거 저 화딱지 나죠. 이게 지금 대리권 없었다고. 그럼 갑이 을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팔아 달랬냐? 그랬더니 아니 팔라고 하시는 줄 알고. 그래 팔아도 내가 3억 이상 받아야지 왜 2억 8천에 팔고 난리야?
얼마 받았어? 그랬더니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받아놨는데 그래서 꾸물꾸물 되니까 꺼져! 꼴드백이 싫다. 그러니까 꺼져야 되죠. 꺼지는데 야! 돈 놓고 가야지 이놈아. 그랬다는 거죠. 돈 놓고 가야지 이놈아 하는 순간 돈 받았죠. 그럼 그게 추인인 거예요. 나는 추인할 뜻이 없었어요. 그래, 뜻은 본인 뜻이 그런 거고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외부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줬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판례가 둘이 친구인데 얘가 서울로 발령이 나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가 지네 집 주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얘가 살 집을. 얘는 지겨워. 얘 맨날 술 먹자 그래갖고 내가 언제 니네 동네 같이 살겠다고 했냐. 그러니까 같이 살자 이놈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나 차임을 뭐 줬네 몇 달치 먼저 줬네 하도 찡찡대니까 한 달치 먼저 줘버린 거지. 일단 이거부터 받아봐. 그리고 차임 한 달치 줬대요. 차임 한 달치 주는 순간 뭐예요 그거? 예, 그렇죠. 추인이죠. 봐도 뭐 이해 안 갈 게 없죠. 예, 여기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 이래 누가 빌렸대 돈을? 무권대리인이 여기 와서 돈을 빌렸다는 거지. 갑의 대리인 의리 왔습니다. 그래서 갑 갖다 줄 것처럼 빌렸는데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예. 그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야 이거 너 갖다 준 거 아니야? 네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대리인이 했으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왜 나한테 지읒 리을이야. 얘 찾아서 얘기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3개월만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못 갚어! 라고 일명 대포 부르려면 오늘 불러야지. 3개월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못 갚어! 그리고 대포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변제 기간에 유예를 요청했다. 뭐 이거 추인이죠. 처가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그랬대요. 처가. 아유, 그죠?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저당을 1억 원 설정을 했네. 그러니까 남편이 돈 어디다 쓰냐니까 고개 수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은행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은행 채권자가 막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알았어 내가 정리할게 그런 거죠. 근저당 설정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정산에 관해서 합의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사나이답잖아 그죠?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1억이 아니라 1억 8천인 거예요. 그죠? 예. 부인이 얼마 썼어? 그랬더니 1억 8천을 이렇게 썼죠. 이렇게 팔자 맞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 나중에 길길이 뛰어봐야 소용없다는가.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랬으면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죠. 예, 좋습니다. 그 합의가 결렬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정산에 관해서 합의했을 때 이때 추인이 된 겁니다. 이 부인들이 왜 이런 짓을 해요? 이거 원래 부인 거야. 원래 부인 집이야, 부인 집. 옛날에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여자 집은 잘 안 팔려요. 여자 명의로 된 집들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차도 여성 명의로 된 차는 안 팔렸어요. 얼마 안 됐어. 차는 또 여자들 차는 예, 잘 안 나간다고 차가. 예, 그랬었어요. 근데 그 기계 성능에 의한 거지 무슨 뭐 차를 길들이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왜 차를 에마라고 하잖아. 에마. 그래서 길들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관념 때문에 아주 못된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여성이 노력해갖고 정말로 남성들은 백바지에 백구두 신고 그냥 깔끔하게 하고 다녀도 손이 막 이렇게 부르도록 여성들이 일을 해도 집을 사면 남편 이름으로 샀다고. 예. 근데 그게 또 집 하나 있다고 그거 담보나 잡혀갖고 실실 또 젊은 여자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그런 부인이 화딱지 나잖아. 그죠? 팔지 못하니까 그냥 저당권 같은 거 담보 설정해갖고 그냥 사채업자한테 돈 얻어 써갖고 확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런다고. 옛날에. 팔 수도 없으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인이 자기가 산 집인데 남편 이름으로 사주니까 남편이 막 이러고 다녔을 때 부인이 했던 행동이죠. 사고 치면 누가 사고 쳐요 원래? 남편이 사고 쳐야 정상이지. 그죠? 실제로 그래. 실제로 대체적으로 이 여성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고 잘 안 쳐요. 사고 치면 남자죠?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지. 항상. 그래요. 거기서 또 어깨 한번 이렇게 쭉 해서 또 뭐 공중에 한번 띄워주면 난리 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래. 타인의 무권 대리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도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권 대리가 있었다. 그럼 내 권리가 침해되긴 했어도 내가 추인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죠. 그럼 그냥 장기간 방치했대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가겠다는 거잖아. 기분만 나빴지. 무효니까, 본인이 추인 안 하면 무효니까 기분만 나쁜 거지. 그대로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간 방치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현재 상태로 가는 거야. 항상 침묵은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침묵은 또 뭐 깜짝 놀래고 그래. 침묵 의사표시 아니죠. 침묵이 의사표시로 된 데는 정황을 알면서도 침묵했을 때 그 정황과 부합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취급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침묵이 지금 한 5번쯤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앞에 가면 우리 제한능력자 있잖아.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제한능력자 측에 한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최고하잖아요. 최고했는데 단독 추인이 가능한데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확답이 없었다.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뭔데요? 유효.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만 하면 맨날 틀리는 거야. 이런 데서. 취소할 수 있다는 앞에 뭐 붙이라 그랬어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냥 한 3초만 지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려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가 안 나오면 이런 게 계속 틀린다고 가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보면 선생님이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를 하면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책에 있는 거 막 이렇게 해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 무슨 민법 학문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학문 발음도 안 좋다. 시험 공부하러 온 거예요. 시험. 아시겠죠? 예, 그래.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한 의사표시 원래 유효죠. 유효. 유효인데 상대방이 최고받았는데도 답을 안 하고 있대. 혼자서 추인할 수 있는데. 그럼 유효로 가겠다는 거야. 현재 상황이 뭐니까? 유효니까. 근데 특별 절차가 필요한 행위인데 특별 절차를 밟은 확답을 말하지 않았대. 특별 절차 필요한 행위, 특별 절차 안 밟으면 뭐예요? 무효잖아. 무효. 그러니까 그건 취소한 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여기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죠? 무효지. 무효. 유동적 무효라도 무효잖아. 무효인데 아무 조치 않고 가만 놔뒀대요. 그럼 뭘로 가겠다는 거야? 무효로 가겠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 그대로.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나왔는데 다 암기할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니죠? 이거 언제 다 암기하냐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최고를 했다든지 뭔 상황이 있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상황이 뭐냐? 현재 상황이 무효면 무효로 확정하겠다는 거고, 현재 상황이 유효면 유효로 확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척 기간이 지났대. 그럼 그 법률행위는 유효야, 무효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거든. 근데 그 제척 기간이 지나도록 취소권 행사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 법률행위는 유효 확정이요, 무효 확정이요? 에? 유효 확정이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앞에 뭐 붙인다 그래서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하나하나 다 암기하려고 들면 감당 안 될 거야. 나머지 4과목보다도 암기할 게 훨씬 많을 거예요, 민법이. 아시겠죠? 네. 자, 여기도 본인이 타인의 무권 대리로 인한 매매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매계약 해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여기서 해약이라고 하는 건 유효를 해지하는 게 해약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무권 대리인이 계약했는데 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라고 얘기했어.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해달라, 해약해달라. 근데 이쪽에서 주장한 건 아니 유효니까 해약하는 거지 무효를 왜 해약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약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유효를 인정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야
해약해달라고 해서 돈 돌려주겠다는 얘기는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데 해약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뭘로? 추인 안 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개 정도 하고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거 4개 정도 있죠. 요건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추인 거절도 추인과 똑같습니다. 방식은 뭐야? 하나, 둘, 3개죠. 그럼 추인 거절은 딱 하나예요. 추인 거절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추인 거절 딱 하나입니다. 추인 거절의 효과 이거 보셔야 되죠. 추인 거절로 무권 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추인 거절로 무권 대리가 무효로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 거절했대요. 그럼 나 이 법률 관계에서 빠질 테니까 네 둘이 알아서 해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다가 그냥 너 지금 나 가지고 놀아서 너 이씨 그러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때 이씨가 아니고 을씨인데요. 뭐 이러면 한 대 더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둘만의 법률 관계가 남는 거야. 그래서 얼른 책으로 가볼게요.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니까 추인하면 효력이 있겠네. 그러면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그래. 본인이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시를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소급표가 있다네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그 말은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인의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동그라미 B 보세요. 추인은 무권 대리에 대한 사후 대리권 수요가 아니다. 그래서 C까지 B, C를 다 줄쳐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추인했다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리을로 가면 추인 방법은 분류식행이죠.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앞에서 우리 봤던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 5번 그거 봤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번, 2번은 다 봤던 내용이고요. 고기는 꼭 중요합니다. 지문 속에 잘 들어갑니다. 걔네들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판례도 한번 줄쳐볼게요. 추인은 무권들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다. 이거 하고 그럼 추인의 상대방은 그랬어요. 여러분 추인 화살표 몇 개 나갔죠? 3개 나갔죠? 3개? 그래요.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이렇게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에게 했다. 그럼 그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 정도면.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B에 있는 내용 볼게요. 그 A, B, C 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추인은 무권 대리인, 직접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의 추인의 사실을 알 때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말에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이 C인 거예요. 상대방의 추인이 있었음을 알 때까지 자기의 의사표시 처리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추인의 효과입니다. 자, 추인에 의해서 무권 대리는 계약시를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데 처음부터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유효가 된다 그 얘기죠. 이제 줄쳐야 될 거는 동그라미 B입니다.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이익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C도 줄쳐 놓을게요. 여기서 제3자는 무권 대리 결과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고 등기를 갖추어 그 등기부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인 거절도 똑같은데 효과를 봅니다. 추인 거절은 니은에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무권 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줄쳐 놓으시고요. B는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추인 거절 후 다시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최고 초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무효 확정됐으니까. 그렇죠? 무효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보시니까 이때 무권대리인만 상대방에게 책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추인 거절했을 때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본인 추인 거절했을 때.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2번에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죠. 예?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게요. 본인의 추인 거절 시에만 발생. 이렇게 본인의 추인 거절 시에만 발생. 써놨습니까? 자, 다 쓰셨어요? 그럼 이쪽에 볼게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죠. 본인이 추인 거절해버렸대. 그럼 본인은 이제 법률관계에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남는 거 얘네 둘이죠. 여러분이 병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기분이 들까? 요 자식이 나를 가지고 놀았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 또 무권대리인은 얘는 또 억울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추인해 줄 것 같이 얘기해서 했는데 추인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이 분명히 나한테 있었는데 어떤 녀석의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해서 내가 대리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했지 대리권이 실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가 나한테, 예를 들면요, 이 사람 거 팔아오라 그랬대. 이 사람 누구요? 여러분이 읽을 때 갑이요? 기비래. 깁. 걔는 급자도 이렇게 쓴대. 쪼다같이. 그러니까 갑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비읍을 이렇게 쓴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착각을 했다는 거지. 이 사람 거 팔아갖고 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 정도까지 써서 줬는데 나는 갑의 대리인이구나 라고 인식한 게 이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이건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네. 보니까 쓴 놈이 급도 난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럼 분명히 대리권 없는 거죠. 그럼 본인에게 뭘 받아야 돼? 추인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또 추인도 안 해주네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 선택권자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계약을 이행해라. 그러면 계약의 직접 당사자와 똑같이 이행해야 되고, 손해배상해라.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이행 대신해주는 손해배상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민법에서는 이행에 뭐요? 가름하는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의 범위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일까,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일까? 자, 다시 한번요.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라며. 그럼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이라며요. 그럼 손해배상이면 이행이익이야, 실내이익이야? 그게 이행이익이지. 이행이. 그러니까 지금 큰일이야.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이다. 그럼 여태까지 그냥 이행이익이구나 그냥 넘어왔어요. 예. 근데 금년은 이게 안 되네. 이것도 또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어쨌든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이니까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인 거죠. 이행에 가름하는 정도니까. 누가 선택하냐면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나는 빠질래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근데 갑의 물건을 얘가 사기로 했었어요. 갑의 물건을 사기로 했다고. 얘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못 줘라고 한다고. 그럼 이행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 그러니까 못 받는다니까. 그래,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밖에 청구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얘 걸 파는 게 아니라 병 거를 사기로 했었다고. 그럼 네가 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야. 상황이 꼭 얘 걸 파는 것만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과실 책임은 이런 경우, 이건 자기가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일단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에 의해서 야기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 그 대신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근데 을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원래 무과실 책임인데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우리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뭐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될 수 있다 그랬죠? 미성년자도 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효과가 다 본인한테 가니까 손해가 생겨도 본인 손해고 이익이 생겨도 본인 이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데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에게 대리권을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책임지는 일이 생겼잖아요. 무권 대리의 경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또 책임을 면책해 주겠다고 법조문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누가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거, 무권 대리라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그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원래는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원래는 책임져야 되는데 이때는 또 책임지지 않는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책임져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책임 안 진대죠.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기 싫은 자가 놔두면 뭐가 되는데,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놔두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입증하냐고. 가만 놔두면 원칙이 뭐라고요? 책임져야 돼. 책임지기 싫으면 나는 왜 책임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뭐라고요? 책임져야 되니까. 1조부터 1118조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아. 100%. 여러분이 다행스러운 건 민법은 원칙을 알면요 99.9%가 원칙으로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게 원칙이 그 예외가 아니라 여기 입증 책임의 원칙이 뭐냐, 가만 놔두면 뭐냐, 유효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유효인데 괜히 유효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유효인데 가만 놔두면 유효인데. 그럼 떠드는 사람은 뭘 지금 주장하면서 떠드는 거냐고. 무효를 주장하고 싶으면 막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무효인지 얘기하면서 떠들어야지. 고함만 지르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가 무효야. 무효인데 가만 놔두면 그럼 뭐예요? 무효. 가만 놔두면 무효. 근데 저기서 누가 막 떠들어. 그럼 뭘 주장하면서 떠들 거야? 유효를 주장하면서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지가 왜 떠드는지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조부터 1118조까지 이거는 똑같습니다. 누가 입증하느냐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이미 107조에서 했어. 107조 비진위 표시 원칙이 뭐죠?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렇죠? 예, 무효. 그러면 가만 놔두면 뭐란 얘기야? 유효.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자는 표의자겠죠, 표의자. 공부 안 하는 느낌이 쫙 이렇게 온다. 복습들을 안 하는,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복습 안 하는 느낌이 굉장히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아니면 복습을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다든지. 자, 11월 달인데 해야 돼. 10월 달 적응 기간 맞췄으면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부터 하는 거겠지, 지금부터. 오늘부터 오케이, 좋았어. 그럼 알았어요. 그래,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무권 대리는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와 동일한 정도의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행이익의 배상을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이행이익 배상해 줘야 되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물어봤던 모든, 조금 아까 사례를 들면서 물어봤던 게 수업 시간에 다 한 대여섯 번씩 했던 거예요. 대여섯 번씩.
근데 여러분이 에이씨 나 아는데 괜히 저러네. 근데 천만의 말씀이야. 눈동자 보면 알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저분이 지금 알면서 입 다물고 있는지 몰라서 입 다물고 있는지 눈동자에서 차이가 확 나. 완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안경 쓰고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다 보여. 눈동자. 안경 안 쓰면 모를까. 아시겠죠?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돼요. 이거는 뭐 깊이 볼 건 없고 요거 하나만 볼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뭔데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예요?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 상속권 등의 포기죠. 예? 예. 이런 것들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했다. 나도 모르는 자가 했다는 거야. 그럼 쉽게 예를 들면 나 대신 어떤 자가 내 유언을 했대. 나 대신. 그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모르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그냥 놔두면 안 되지. 나 대신 어떤 놈이 유증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유증을 했대. 누가 와서 나한테 물어봐. 언제 돌아가실 거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유증하셨지 않냐고. 돌아가시면 나한테 저기 있는 아파트 주겠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그거를 그죠? 그냥 무효야. 그건 무효. 절대적으로 싹 다 무효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추인도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추인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시험에 유언 유증으로 나오니?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유언 유증으로 나오면 벌써 여러분이 금방 알아. 유언 유증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몰라도 관계없어. 유언이나 유증을 무권대리인이 했다? 그럼 그건 무효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을 무권대리인이 한 경우에 추후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된다. 틀렸죠? 거기서 재단법인 설립행위 갖고 괜히 지금 잘 모르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머릿속에 뭘로 갖고 있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내가 그때 좀 공부 좀 했지.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러면 안 돼요. 뭘 공부를 해? 공부를 하긴. 시험 공부만 조금 했지. 아무것도 공부 안 했어. 아시겠죠? 시험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갈게요. 135조.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시겠죠? 누구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 선택을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계약의 이행,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옆에다 써놓고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행이익을 써놓고요. 제2항에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 쳐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책임지지 않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책임 발생 요건에 무권 대리인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B를 줄쳐놓게 B.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그래놓고 C에도 제한 능력자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에 관해서 무권 대리인이 스스로 자신의 제한 능력자임을 입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 책임이 요건에 갖춰지면 상대방 선택이라고 얘기했죠. 앞에서 동그라미 치고 왔죠. 법조문에다가. 거기에 니은에 보시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 청구한 경우에 무권 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또한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선택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이행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행한 것과 똑같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를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미리 정할 수도 있어. 미리. 얘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시 미리서부터요.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럼 잘못하면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무권대리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때만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데, 그렇죠? 이거 의심은 돼.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짝 의심스럽기도 하고 평상시에 행실도 그렇게 깔끔했던 애 같지도 않고, 그럼 미리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도 있다고. 아시겠죠? 이거 지금 3억짜리 매매인데 네 이거 혹시 대리권 없어갖고 나한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3억 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손해배상 1억만 한다. 그럼 이행이익이 아니라 예정된 금액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한다고. 옆에다 써놔. 손해배상 예정도 가능이라고요. 손배 예정도 가능. 이렇게.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는 분류식행위잖아요. 거의 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도 가능하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약하시면서요. 그냥 계약서에 있는 대로 그냥 순종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계약서에 써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 금액도 3억짜리 매매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 이렇게 잘못하면 매매 금액이 3억이면 3억 정도의 손해배상 예정을 미리 정해 놓으세요. 그럼 그거 나중에 손해 입증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정해진 금액 있잖아요. 그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예정을 해놓으면. 아시겠죠? 미리 손해배상 예정할 수도 있다. 나중에 손해가 얼마나 뭐 천이저천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예정해 놓으면.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으로서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두 개 줄 쳐놓으시고요. 그 니은 뒤에다가 손배 예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추가적인 판례는 다음 페이지 3번에 있는 거 동그라미 3번에 보이죠?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거 아니고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의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거 같이 줄쳐 놓으시고요. 그 지문도 잘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잠깐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에게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여기 보세요. 본인이 추인 거절해 버릴 때 그럼 얘한테만 책임지지 본인한테 책임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추인 거절해 버렸으니까. 근데 본인이 추인을 해줬다는 거죠. 추인을 했으면 얘한테 이익이 생기니까 추인했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럼 얘한테 이익이 생기니까 추인했다. 그럼 이 계약으로 인해서 얘한테 생긴 이익 범위 내에서 얘한테 수급이 줘야 된다고. 이걸 사무관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내부적인 계약관계 없어도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얻으면 이익 범위 내에서 그자에게 비용이나 보수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사무관리가 되는 거고요. 또 혹시 얘한테 손해가 생겼잖아요. 추인으로 인해서. 그럼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는 거야. 이익이 생겼으면 돈을 받지만 손해가 생겼으면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식이지 상식.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무권대리와 상속의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이 무권대리인이 이건 앞에서 봤어요. 신의 측에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 있었죠. 앞에. 신의 측에서. 예, 봤던 거 볼게요. 갑이 있고요. 상대방 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아버지 83세에 돌싱이시라 그랬잖아. 부동산 많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좀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이런 건물도 좀 있고. 이거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일명 옷방 사건. 옷방은 왜 애들 버릇을 그렇게 가르쳐? 이게 51세에. 그죠? 네.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옷방. 그죠? 네, 그래. 아버지 나 이거 하나만 팔아서 주세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단독 상속인인데
아버지가 해주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안 해주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해주려고 그러니까 누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머 오빠는 왜 애들 버릇을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못해주게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제사 때 가갖고 이거 하나 들고 가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얼마? 30억짜리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20억에 팔았죠? 30억짜리 20억에.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팔았거든요. 예. 자,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자, 무권대리에 대해서 이 무권대리인의 행위 아닙니까? 무권대리에 대해서 이분은 추인권도 있고 추인 거절권도 있죠. 그죠? 돌아가셨으면 재산만 승계가 돼? 이것도 승계가 돼? 이걸 무슨 승계라고요? 포괄 승계라고 하거든. 포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거 30억짜리를 20억에 팔 때는 아까운 마음이 조금 있지만 내 거 30억을 20억에 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3만원짜리 2만원에 파는 것도 뒤집히는데 30억짜리 20억에? 추인 거절하게 되면 손해배상 조금 해주면 되거든. 20억에다가 손해배상 약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고민한 거야. 고민하다가 나는 아버지 지위에서 포괄승계인이니까 추인 거절하겠다. 이렇게 지금 머리를 굴린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추인 거절하겠다 라고 했더니 우리 판례가 네 입으로 한 계약인데 무슨 추인 거절이야. 그건 신의칙 내지 금반원의 원칙상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판례가 있고 난 다음에 학자들이 이제 판례를 또 하나 만들어. 요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승계했대죠. 똑같은 거거든. 여기가 죽고 여기가 승계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계약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계약은 누가 한 거라 그랬어요? 아들이 한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 안 했죠. 그러니까 추인거절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기 금반원의 원칙상 네가 한 계약을 네 입으로 추인 거절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추인은 거절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추인 거절로 인해서 얘한테 책임이 발생하면 책임도 승계되는 거 아니야. 상속이니까. 그럼 결국은 얘 선택하는 대로 이행해. 그럼 이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건 아무 실익이 없죠. 아무 실익이 없지. 여기 갑이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된다며요. 근데 얘 지위를 상속받았다며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추인 거절하면 얘 책임도 승계가 되니까 그럼 이행해라. 그럼 또 이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인 거절권은 아무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신의 측에서 봤던 거예요. 양쪽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줄 칠게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대요. 그래서 기억에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 상속 후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거에 관한 사례가 니은에 나온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했대요. 동그라미 2번도 줄치고요. 그러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 상속했으면 직접 계약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에 따라서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해서 무권 대리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넘겨보세요. 디귿에 다만 본인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더라도 피상속인인 무권 대리인의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추인 거절은 실익이 없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는요, 비교 판례. 그래서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한 후 권리자 지위를 상속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 줄쳐야 될 건 무권리자인 거야. 무권리자 밑줄 쳐봐요. 무권 대리래, 무권리자래. 무권리자래죠. 여기 무권 대리가 아니죠 지금? 예, 그래서 무권리자가 본인의 권리자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 그래서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후 사망하고 을이 갑의 지위를 상속했대요. 이런 경우에 을은 병의 처분 행위에 따른 의무 이행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와 무권리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회 기출문제 이거 보시면, 뭐 우리 아직 표현들이 안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5번 있잖아. 5번.
무권대리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 무권대리인에게 규칙사유가 있어야 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이 됩니까?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 전혀 없이도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경년에 한 번씩 나와요. 요 지문은.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나올 수도 있는데 그죠? 네. 경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 매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년에는 답을 표현대리에서 늘 가능성이 높아요. 연속해서. 왜냐하면 출제하는 교수가 작년도 문제 받아보고 작년 문제하고 답을 유사하게 넣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작년 문제하고 똑같이 답을 문제 내면 좀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무권대리에서 낸다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보다 표현대리 쪽에서 답을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년에 한 번씩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 무권대리라 그랬죠.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필요 없이 그냥 쭉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보이시죠? 그거 1번, 2번 다 줄쳐놓으시면 돼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한 경우에 그 행위는 언제나 확정적으로 무효고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도 없고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대방이 없으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쉬었다가 표현대리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